본 방송은 영화 에드 아스트라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그 노래를 왜 뜨시는 거죠, 더덕님? 열리에요. 박수 외쳐. 우리 손 흔들리는 게 안 보이니까 방송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죠? 녹음이란 유리 같은 것 쨍그랑 아름답게 빛나지만 진짜 녹음 잘했는데 우리. 깨어지기 쉽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죠. 이제 깨어지는 이제 페이드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 녹음의 조각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의 더덕입니다. 스칼렛입니다. 미선입니다. 지조입니다. 스칼렛님 여기 저 무릎 꿇고 지금 쓰세요. 대가리 나- 박았습니다. 대가리. 일보 뭐냐? 일보 뭐라 그러죠? 그거 1보 3배? 삼보일배. 삼보일배. 아니 일보 삼배 하세요. 일보 삼배. 한 번 걷고 세 번 머리 조아리세요. 1보 3배면 뭐죠? 머리 부서지죠 뭐. 그래요. 머리로 걸어다니시던가. 3보 1배.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녹음이 날라갔어요. 진짜 녹음 잘했는데 벌써. 네. 벌써 거의 장장 아니 2시간. 벌써 우리 거 했잖아. 우리만 들었어. 아무도 못 우리만 들었어. 우리만 듣고 우리만 쥐고 했어. 진짜. 그거 아무도 몰랐어. 한번 여기서 한번 해드리죠. 저희가 영화에 아니 벌써. 대한 영화를 했는데 녹음을 했는데 이게 녹음편을 들어야지 이게 재밌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러네요. 아 진짜 그거 되게 갑자기 우리 머리가 스파크가 탁 네. 튀어가지고 한 거였는데. 맞아요. 뭐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드립을 갑자기 드립쳤는데 동시에 치는 되게 엄청 웃긴 상황도 맞아. 있고 우리 다들 2 감동해가지고 정도 녹음했는데 거의 날라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웃기게도 녹음실 운영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초보라서 제가 간만에 너무 재밌게 녹음해서 자처해서 이제 편집을 하고 싶어서 스칼렛님 저 녹음 편집할게요 주세요 이랬더니 스칼렛이 갑자기 더덕 파일이 어떡해? 갑자기 겐톡으로 겐톡으로. 더덕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지금 주간 영화 보고 톡에다가는 말 못하고 더덕이 이게 먼저 더덕이가 먼저 얘기하는데 녹음 날라갔어요. 우리 어떡할까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해볼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약간 인생 같은 거예요. 한 번밖에 못하는 녹음이었어요. 인생 같은 거. 2번 못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생 녹음을 날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면목이 없어서 면목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테스트도 한번 쫙 하고 네. 네, 이번 방송은 들어봤습니다. 절대로 날리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제2의 장치를 또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청취자분들이 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컴플레인을 하셨어요. 벌새가 언제 올라오냐, 왜 방송이 올라오지 않고 있느냐. 맞아 했는데 녹음을 했다고 들었는데 왜 방송은 안 올라오냐 막 이런 조심스럽게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소근소근. 네 맞아요. 뭐 저희 아무래도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도 뭐 DM을 주신 분도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 저희 지인들 중에서도 듣는 분들 있다 보니까 방송 개인적으로 그만뒀냐며. 네,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뭐 저희 팟캐스트 팟빵 방송 댓글 부분에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라이브를 잠깐 할까 했죠. 그래서 생존 신고한다고. 네. 그것도 근데 사실 네. 조금 한번 공지를 넣어놓고 해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네. 저희가 이제 네네. 이렇게 모여서 길게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만약에 뭔가 어디선가
둘이라도 모이면은 이거 어때요? 둘이라도 모이면은 방송 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조건. 둘이 모이기가 진짜 힘든데. 넷이 지금 다 찢어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둘도 지역이.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둘이라도 모이면은 방송 라이브를 해도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지 않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우리 되는데? 둘만 모여요. 아니야. 왜 그래? 나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데 나는 이 방송에서 가장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네. 모르진 이 않을 거예요. 방송 개개인들과의 이제 연락을 되게 막 하는 스타일이라서. 개인적인 친분들이 네, 있다. 있죠. 네. 더덕은. 네. 혼자 다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서 그런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 이랬는데 네. 막 미선님하고 지조님 지조님하고 둘이서 계속 방송 하고 올리고. 아침 일찍부터 밤 자기 전까지 연락하는 사이야. 그런 뭐야 사이였어. 뭐야 내연남이야? 내연남 뭐야? 제가 지조님 내연녀거든요. 네, 알겠고요. 네. 벌새 TMI. TMI. 제가 날려먹은 벌새. 벌새에 그래서 대한 영화가 되게 재밌었어요. 미선님은 아니었어요. 예. 익셉 맞아요. 미선. 익셉 맞아요. 미선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보고 저희 녹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도 봤잖아요. 책이 나온 게 있거든요. 단행본으로 해가지고 무삭제 시나리오랑 그리고 뭐 이제 최은영 작가라든지 좀 유명하신 문학계 관련된 분들이 각자 벌새를 보고 나서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주제 의식들 그런 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파트들이 있고 또 이제 이 벌새 감독님이랑 어떤 작가분이랑 해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 단행본인데 되게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제가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시나리오- 청취자분들한테 아니요. 시나리오집이 아니죠. 그냥 시나리오도 있어요. 시나리오집도 아. 있고 그것도 플러스. 있고. 그걸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생각보다 성격들이 바뀐 캐릭터들이 꽤 있어요. 지환이 같은 경우도 성격이 많이 바뀌었고, 남자친구? 네, 그 언니 있잖아요. 언니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 언니는 뭔가 삭제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약간 네. 아쉬웠던. 뭔가 캐릭터를 좀 더 어떤 컨셉 전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잘라낸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여동생과의 그런 커넥션이 있는 캐릭터로 나왔는데 무삭제 시나리오에서는 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영화에서는 빌려주세요. 조금 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세 명 벌써 되게 잘 봐가지고 네. 날려서 못 들으시겠지만 그 박 실장님도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벌써. 박 실장님? 벌써 엄청 좋아하셨지. 네 맞아요. 근데 미선님이 어떤 부분이 별로였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이 못 들었어요. 지난 우리 뭐 녹음 때. 뻔하죠. 미선님 스타일의 영화가 아니잖아요. 뻔하죠라니 좀 마음 아프네요. 미선님이 싫어하는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싫어했던 영화 중 하나가 일단은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이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긴 해서 뭐 그것도 그리고 그렇고 전 여기 있거든요. 본인 없는 척 대변인 대변 개인적인 친분이 높아서 제가 다 대변해봤습니다. 말해보세요. 네, 뭐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뭐 어떤 막 이거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하나의 줄거리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 없이 길었고 길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합쳐서 이제 뭐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원하는 만큼 몰입되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다. 그래서 우리 벌써 빠르게 별점하고 한 줄평 얘기하고 네. 다음 영화로 넘어갈까요? 비록 저희는 한 2, 3주 전에 사실 한번 했던 건데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면 미선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아 저부터요? 네, 뭐 원래 그때 순서도 거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네. 아. 제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뭐 사실 전 맞아요. 한 낮은 3점 줬던 것 낮은 같은데. 3점. 네, 낮은 3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냥 뭐 조금 어떤 주된 줄거리만이 없었고 이제 계속 그냥 여기 이런저런 이제 부속 줄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네. 약간 메인에 그 왔다 큰 갔다 줄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랑 이제 특히 이제 뭐 현실주의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장면에 이제 그냥 롱샷 하면서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뭐 2시간 반 넘는 영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뭐 문화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뭐 시대적인 배경도 뭐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쵸. 약간 낮은 말하자면 그 낮은 3점 준 게 이제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초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조금 더 그때 94년도에 한국을 알았다면 그때 살았던 사람이라면 약간 그 추억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추가 평점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미치코 런던 같은 거 네. 노트에 미치코 런던이 있다는 거에 반갑다거나 뭐 선생님들이 뭐 학생들한테 헛소리하는 게 와닿는다거나 네. 뭐 그럴 베네톤 수도 있죠. 가방. 베네톤 맞아요. 가방 같은 거나 뭐 이런 거가 저도 지금 4점을 줬는데 그중에 0.5점은 사실 그런 소품들 아트적인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자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추억 깍지가 있어도 추억 깍지. 콩깍지처럼 추억 깍지가 있었지.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X 맺는 게 무슨 뜻이냐고. 아 맞아. 이거는 이제 그 시절에 그 한국의 엑스 그 언니. 네. 그 고등학교 시절 보낸 사람들만 알잖아요. 아 그리고 삐삐 그거 486 몰랐잖아요. 맞아요. 저 더덕하고 빌보드 미선이 486 486 했을 때 몰랐잖아요. 사랑인데. 하루에 네 번 사랑을 이걸 알았지 나는. 네. 유나 노래 486밖에 모릅니다. 486이 그래서 486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는 빠르게 넘어온다면 네, 빠르게 넘어와서 좋네요. 4점이고요. 네. 한 줄평은 그때 한 줄평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급조한 94년의 소녀들에게 보내는 위로. 좋은데요? 네. 이거 어디 무슨 신업에서 따온 것 같은데? 공식 신업 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 공식 슬로건이 약간 그런 약간 비슷한 그런 거였던 것 느낌이 너무 같은데. 확 와닿는데. 죄송합니다. 포스터에 있었던 거를 약간 좀 가운데 아니야. 것 본것 같은. 같은데. 아니라고. 무슨 알았어요. 기사 제목 같은 From 거. my 네. brain. Really? Yeah. 예. 그 브레인인데 다른 걸 봤던 브레인의 무의식 그쪽에서 이제 뽑혀져 나온 거 아니냐고. 뽑혀져 나왔대.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 있었죠. 네, 맞아요. 많이 울었죠. 또 많이 울었어. 참고로 더덕만 울었다는 거. 더덕. 아니 저 울었어요. 아. 저는 그 등장인물들이 울 때마다 따라 울었. 그러니까 어머. 차가운 심장도 울었대잖아. 차가운 심장, 차심. 그렇지. 차심. 고두심 아니고 차심. 그만해. 네. 놀래라. 누구세요? 뒤에 지나가던 행인. 박 시장님이 화를 내시네요. 또 이제 소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이 등장한다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나그네. 소리를 내고 갔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리고 갔어. 네. 그리고 지조님 많이 울었다는 지조님. 네, 저 차가운 심장 지조의 별점은 4점이고요. 어. 저도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좀 영화가 긴 거는 있었지만 어쨌든 되게 좋았고 저의 한 줄 평은 멀쩡했던 척 묻어놨던 균열들을 다시 직면했던 시간이라고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제 메모장에 얘기해주고 있네요. 메모는 좋은 습관이에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칭찬받았어. 아니 갑자기 분위기 칭찬. 그 방송 때 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메모 덕분에 아. 기억이 났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메모를 했습니다. 깔때기. 저는 이제 처음 영화 보고 나서 저의 개인 SNS 계정에다가 써놓은 게 있었고 그걸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일단 저는 별점 4.5점을 줬는데 지금 저도 약간 추억은 없지만 추억 깍지 같은 게 꽂혀져가지고 5점으로 좀 변경을 하고 변경. 싶은데요. 변경을 좀 하고 싶은 이유. 대리 추억 뭐. 대리 추억이네. 대리 추억. 예. 없던 첫사랑 갑자기 생각났고요. 우리랑 녹음하고 나서 0.5점 오른 것 같은데. 네. 녹음하고 그리고 이제 책 책 보고. 읽고 책 읽으면서 되게 좋아가지고 책 읽다가도 울었어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당신의 눈물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래. 악어의 눈물이다. 안 울었다고 하면 그게 더 기계 눈물, 이벤트야. 기계 눈물. 괴로움, 아픔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꾸역꾸역 먹어내는 또 쏠쏠한 그 식감에 먹어지는 밥 같은 영화. 은희가 되었다가 내가 은희를 바라보았다가 온갖 감정이 혼재되기도 하였다. 라고 일기처럼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벌새에 대한 한 줄평은 이 정도고요. 한 줄평 되게 네, 잔잔하고 좋은데 네. 읽는 말 톤이 너무 명랑해가지고 너무 좋았다. 은희가 되었다가 내가 밥을 먹었다가 밥을 먹었고 피자를 먹었다. 오늘 저녁은 맛있었다. 와.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영화 미선님 여기까지 되게 하는 피곤해 걸로. 보인다. 귀에 눌려서.
귀에 누른 게 아니라 귀가 눌렸어. 귀가 눌려서 귀에 피가 피하고 있어. 피딱지 맺혔어 지금. 죄송합니다. 땀이랑 피가 그래서 땀나 봐. 닦으세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같이 방송 녹음한 사람들은 괴로워한다는 것. 특히 미선님. 특히 미선. 그래서 오늘 한 주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 뵐게요. 안녕. 본 방송은 에드 아스트라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스포일러를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진짜 팟캐스트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냥 쭉 갈 거예요. 아 눈치 없는 미선. 다시 정말 시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아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그럼 대답 안 제 인사 안 한 것 같기도 해. 했나요? 했어요. 아, 방금 했는데. 방금. 에드아스트라는 저 미선님이 추천한 영화였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네. 예스터데이 밀었는데 음악 영화 싫고요. 이래가지고 되게 정말 싫고요라고. 되게 싫습니다라는 이모티콘까지 쓰면서 잘 안 그러거든. 아, 잘안 걸어. 그것도 거의 추천한 지 1분 정도 저 한번 볼까요? 아무튼 되게 직방으로 얘기를 해서 저 상처 받았잖아요. 아 근데 그것마저도 되게 레어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바로 대답 안 맞아. 하시는데 바로 원래. 대답 안 하죠. 예스터데이 어때요? 싫습니다. 음. 그래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행여나 이렇게- 픽스될까봐 얼른 튀어나와서 싫습니다. 그럼 평소에도 그렇게 좀 튀어나오지 그래요? 대답 구글 너무 안 얼렸잖아요. 해. 평소에 대답을 너무 안 해. 네, 그래서 에드아스트라 네. 원하시는 에드아스트라를 봤고요. 네. 무려 미선님께서 원하시는 에드 아스트라 봤는데요. 갑자기 제작감 바뀌네요. 죄책감을 왜 느끼죠? 왜요? 재미없었다는 뜻인가요? 재미없게 봤나요? 아 아니요 저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방금 성훈줄. 저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아니요, 저는 아주 재밌게 봤네요. 약간 너무 시켰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에요. 시켰어. 난 볼 생각 없었다고. 근데 어땠어요? 그냥 뭐 두 분. 그냥 뭐 네. 그래서 우리 에드아스트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에드 아스트라는 한국 제목은 에드 아스트라인데 원래 발음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아드아스트라. 아드. 근데 이제 아들 아스트라? 아니요. 이게 왜냐면 라틴어라서 네. 에드라는 게 아니라 발음이 아드인 거죠.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미국식으로 이제 변환해서 오니까 에드아스트라라고 쓰고 또 미국 애들 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외국어를 이렇게 또 자기들 마음대로 발음하고 있어. 도시 이름도 그렇게 부르는 걸로 유명하지. 그렇죠. 네. 그리고 제목이 이게 원래 그냥 에드아스트라가 아니라 라틴어로 원래 쓰는 말이라면서요, 미선님. 네, 뭐 어디 찾았는데 이제 그 아다스트라는 줄인 곳이고 줄인 이제 말이고. 원래 이제 그 페라스페라 아다스트라라는 말이래요. 무슨 뜻이죠? 이제 고통을 뜻이죠? 통해서 별을 본다고요? 네, 라틴어 잘하시네요. 오. 네. 언어 제가 천재. 사실 라틴어 전공자였어요. 막 이러고 근데 왜 발음이 발음이 라틴어 전공자였어요. 그래서 한국어 발음이 잘 안 돼요. 영어 아. 통번역가였던 것 같은데. 고대 로마 약간 고대 유학으로 로마 출신이에요. 사실 제 이름은 고향 로마. 뭔데요? 더더누스. 네. 아, 그래서 오늘 왜 이래? 중간중간 튀어나오시는. 튀어나기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고진감래 줄이면 고진감래라는 뜻인데. 갑자기 구수해지네요. 네. 그냥 그냥 에스트라 아드에스트라 이러다 갑자기 고진감래. 그래서 에드아스트라까지만 하면은 별을 향해서 별을 향해서. 별을 네. 향해서라는 뜻이고. 그게 이제 영화 딱 시작 부분에 무슨 스타워즈 시작 부분 같이 인간은 뭐 가까운 미래에 갑자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two stars 이렇게 돼 있는 네. 부분만 이렇게 딱 표시시킨 다음에 에드 아스트라로 바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계속 별로 가죠. 네, 진짜 별로 향해서 가잖아요. 엄청 가잖아요. 네. 막 100일 동안. 네. 와.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작이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제작자로도 참여해서 네. 브래드 피트가 갖고 있는 제작사 플랜 플랜 B가 B. 같이 제작에 참여했고 네. 한국에서도 9월 19일에 한국에서는 개봉했고 미국에서는 9월 20일에 네. 개봉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5월 달에 개봉을 하려고 했대요. 깐느 영화제에 나오고 5월 달에 개봉하고 그 전에 사실 1월에 올해 1월에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네. 있었나? 네, 제작은 사실은 2017년에 촬영을 다 끝냈대요. 근데 이제 지금 개봉한 게 그때 폭스하고 디즈니 합병이 5월, 4월 이때 한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봉을 미루고
인재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한국에서는 20세기 폭스가 그대로 개봉을 했어요. 근데 해외는 디즈니도 또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네. 음. 안 그래도 딱 새 제작사. 회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세기 폭스가 이제 어린용 타겟으로 완전히 네. 만들었던 영화를 약간 재포장하지 않았나 디즈니가 들어오면서 그런 의심을 좀 감독이 갖고 누구였죠? 제임스 그레이. 제임스 그레이요? 그리고 각본도 같이 썼어요. 제임스 그레이가. 이 사람은 혹시 어떠한 배경이 있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배경이요. 잃어버린 세계 Z를 네, 감독한 사람이고 사실 투 브래드 러버스. 플랜 B 영화 감독이네요. 그 브래드 피트하고 이제 협업을 많이 했고 뭐 네. 트리비아를 보니까 그 하려고 했던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브래드 피트랑 근데 뭐 일정이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뭐 안 된 프로젝트들 음. 안 그래도 이제 되게 가까이 근무해왔던 친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촬영 감독은 인터스텔라 촬영 감독님. 어쩐지 그리고 음악은 그 맥스 리히터.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 네, 막스라고 불러야 되나? 막스리. 막스 리히터. 미니멀리즘 음악가. 네. 네. 제가 정말 설명을 하다가 정말 좋은 음악가 그냥 음악가. 지조가 막스 리히터 좋다고 영화 같이 봤거든요. 네. 이제 끝나고 막스 리히터가 뭐 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가인데 하여튼 대단해요. 말을 못해. 너무 좋은 음악가인데 얼마나 좋은지 설명할 수가 없네. 설명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막스 리터 이 음악 감독님 같은 경우는 컨택트에 들어간 음악 있잖아요. 네. 그 음악을 작곡했고. 컨택트 미스 음악 대단하지. 슬론의 음악도 하셨고 네네. 유명한 걸 얘기하자면 왓스타 그리고 디스커넥트 그런 영화들. 영화 음악 쪽보다는 그냥 일반 현대 음악으로 네. 좀 유명한 사람이고. 최근에 영화 음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맞아요. 그냥 음악가로 컨택트 되게 없는데. 유명하신. 아 컨택트에 들어간 음악을 작곡했어요. 컨택트의 음악 감독이 아니라. 아. 컨택트에 들어간 오프닝 송 같은 거. 데일라이트 어쩌고 온더 데일라이트 어쩌고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엔딩송. 엔딩송 그게 셔터 아일랜드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그 노래를 작곡한 에드 사람. 아스트라 음악이 좀 약간 긴장되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긴장되게 맞아요. 만들어. 네. 우주 영화들은 조금 음악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분위기를 많이 먹고 가는 건데 왜냐면 이게 사실 진짜 우주 가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게 세트고 누가 봐도 저게 CG다는 걸 알지만 마음속으로 알지만 여기는 우주다 이렇게 보여줄 때 그 어떤 특유의 음악이 사실 되게 효과를 많이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거기서 음악이 갑자기 띵동, 스타워즈 띵동. 띵동띵동 하면은 갑자기 네. 이제 웃기는 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갑자기 산티가 나고. 저는 사실 음악에 관련해서는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 뭐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제 철학도 아니고 음악 이제 철학. 네. 음악처럼. 그 영화에 있어서 이제 그 존 커펜터라는 사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감독님. 그리고 이제 뭐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음악은 건물의 월페이퍼처럼 어떤 분위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막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 설정하면서 거기에서 집중되지 않지만 없었으면 뭔가 허전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네네. 되는. 네. 정확하네 월플레 월플라워래. 월페이퍼 같다는 말이. 벽지 같다는 느낌이 딱 그러네요. 네네네. 벽지가 없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벽지만 자기 혼자 켜도 이상하잖아. 막 그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꽃. 꽃무늬 벽지, 포인트 벽지라고 해서 막 그랬던 거 주황색 있잖아요. 꽃. 와! 근데 바로 그 이후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막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 뭐 되게 좋은 음악이다. 약간 못 느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눈치를 좀- 못 챌 만큼. 네. 그래서 좋았다. 음. 근데 그렇게 그렇구나. 보면은 약간 슬픈 게 일을 잘 할수록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다는 그 기능적인 있지 않을까 해요. 일을 잘해도 보이긴 보이던데요. 잘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좋은 음악 감독에 대해서. 사람 나름이지 않을까요? 네. 이분에겐 그렇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음악에 대한 서로의 철학을 이렇게 네. 나누고요. 네. 그래서 그 촬영 감독님, 뭐 미니멀리즘 음악가 막스 리히터
그냥 그리고- 음악가. 그냥 음악가. 제작비가 뭐 P&A 이런 거 빼고 그냥 제작비가 8천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1,000억 정도? 원 정도 됐다고 해요. 생각보다는 좀 적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사실 이 영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상업적이지 않은 영화란 말이에요. 네. 러닝 타임도 너무 길고 아, 사실 너무 내용도 굉장히 스펙타클하다기보다는 그 되게 내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간 완전 내용인데 내면의 내용이죠. 심지어 저는 그래비티보다도 더 내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비티는 어떤 물론 상징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비티는 그 안에 되게 스릴감이라든지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느낌의 그 이야기 서스펜스가 있는데 이 영화는 사실 서스펜스는 거의 가끔 유인은 한번 등장하면 서스펜스 한번 네, 그 정도 수준이고 그 브래드 피트 캐릭터 주인공 내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뭔가 독립 영화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쵸. 예술 영화인데 1,000억이면은 그래서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게 꼭 네. 우주여야 했나 이런 생각이 조금 그렇죠. 들었어요. 그냥 정신병원에 넣어도 괜찮았을 텐데. 자, 내용은 정신병원에 넣어서 그 사람 혼자서 상상하는 자, 내용은 내용이 조금 좋아요. 이따가 내용 얘기를 이제 그러면은 네. 들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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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말씀하세요. 그 제작비 관해서 저도 이제 보면서 네. 일단 저는 아주 좋게 봤거든요 이 아, 영화를. 그런데 이제 보면서 누가 이 영화를 펀딩했을까 그래, 하면서 비슷한- 되게 막 미국스럽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남성스러운 그런 제마도 있으면서 이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그 버젯이 높은 그 제작비 높은 영화를 잘 안 찍잖아요 네. 요새. 특히 이런 영화는 상업적으로도 별로 그러니까 성공할 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뭐 브래드 핏 개인적으로 돈 냈나 싶기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플랜 B 영화 제작사를 찍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만든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카를 노리고 오스카 안 돼. 근데 다들 평은 또 되게 좋아요. 맞아요. 전문가 평이 되게 좋아가지고. 평론가들 평이 좋더라고요. 지금 아까 미선님이 보셨는데 로튼 토마토가 전문가 평이 82%, 음. 오디언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네. 45% 거의 2배 가깝게. 그래서 평론가들 말로는 그 이번에 나온 그 뭐지? 조커? 조커랑 둘이 투탑이다. 둘이 대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브래드 피트가 영화 저도 어떤 되게 맥락에서 좋은 건지는 사실 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 저는 별로는 아니에요. 좋게 봤어요. 엄청 제지야. 저도 엄청 제 취향이긴 여기서 한데. 취향 대결해야 되나요? 취향 네. 지금 둘로 나뉘죠. 네. 네. 반반. 반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그럼 잠깐 시놉시스를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지조님? 시놉시스를 제가 찾았는데 네. 제가 그 영화가 저희 영화 봤을 때 좀 되게 심심한 그런 약간 플랫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시놉시스는 되게 박진감 넘치고 나도 놀랬어. 어떻게든 속여야 되거든. 이거를 어떻게든. 읽어야 되나 지금 좀 고민했는데 일단은 한번 맞아, 읽어볼게요. 나도 네. 한국 거 보고 좀 깼어. 네, 한국 보고 한국 거 보고 신남이 느껴졌어요? 난 무슨 진짜 일단 들어보세요. 이렇게 일단 해야 하나 들어보세요. 싶었어 나도. 미 육군 소령 로이 맥브라이드는 우주의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리마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실종된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믿으며 우주 비행사의 꿈을 키웠다. 어느 날 로이는 이상현상으로 우주 안테나에서 지구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인류를 위협할 서지 사태가 자신의 아버지가 벌인 위험한 실험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린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그를 막아야 한다는 임무를 맡게 된 로이는 우주를 향하게 되는데 지금껏 본 적 없는 진짜 미래를 경험하라. 이게 느낌표가 맞아요? 돼 있어요. 네 번째 문장까지는 사실에 입각한 사기 행각인데 마지막에 믿고 있던 사실을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린다. 이때부터 그때부터 뭐가 안 흔들리는지 올 여름. 올 여름 믿고 있던 흔들림이 흔들린다. 조스 같지? 조스? 그렇죠. 조스 같은 느낌이. 그걸 예고편을 셀링해야 위해서. 되다 네, 보니까 뜬뜬뜬뜬뜬뜬뜬. 네, 그런 걸 깔고 있는. 좀 뭐랄까 이 얘기가 네. 어울리진 않는 그래서 것 우주 같아요. 대탐험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어조의 문제긴 한데 제목 그 시놉시스가 내용을 안 담고 있는 건 아니네요. 뭐 내용을 잘 추격하긴 뒤에가 했네요. 되게 흥분돼 있어요. 뒤에 흥분돼 있는 것만 진짜 미래를 자르면 경험하라. 조금 괜찮을지도 느낌표. 모르는. 흔들린다. 네. 네. 그 부분만 빼버리자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난 맞아. 좀 사실 아버지를 찾기 위한
모험은 아니다. 대여정. 여정 이런 거로 좀 이해를 했는데 로드 트립이지 거의 그지. 네네. 그렇죠. 저는 여행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우주 여행. 네. 근데 실제로 우주 여행하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네. 그리고 한 번도 이 해왕성까지는 별로 언급이 없는데 맞아. 거의 보통 화성에서 지구원들이 네. 끝나는데. 근데 해왕성까지 가잖아요. 그게 맞아요. 또 되게 저 우주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해왕성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렜어요. 약간 재미든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그만 팩트를 드리자면요. 그때 이제 그 해왕선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얼마였죠? 뭐 79일이나 네, 그 네. 정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근데 사실 지금의 기술로 지구에서 화성까지는 3개월이에요. 그거밖에 안 걸려요? 화성. 그게 90일이니까 제가 거기서 나온 거는 이제 더 먼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미선님 더. 말은 아마 더 걸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 지구에서 화성까지. 네. 지구에서 화성까지는 이제 3개월 거리는데 화성에서 해왕성까지는 이제 뭐 79일 걸린다고 나왔으니까. 근데 뭐 그 영화는 Near Future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나도 지금 기술이랑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많이 좋아했던 것들은 네. 그 기술의 발전이나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씩 드러내는데 이렇게 막 보여주지는 않고요. 네. 은근하게. 그러니까, 보여주면 네. 짝퉁 티가 나니까 짭티가 나니까.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 그쵸. 있어요. 나 그 네. 비행기 타는 거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달 갈 때 얘네들이 달을 탑승해가지고 버진 에어라인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마 이랬는데 그 버진이잖아. 진짜로 뜨거운 타워를 주고 막 125달러 걷고 진짜 결제하고 네. 담요 달라 그랬나? 맞아요. 담요 달라. 담요 그랬고. 겁나 비싸. 달 가는 그런 네. 것도 근데 달이 상업화되어 있고 어. 달에 DHL 있고. 서브웨이 있고 네. 햄버거 있고. 그런 것도. 되게 미선님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120불은 글쎄요 뭐 먼 미래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얼마 안 들 수는 있어요. 뭐 그럴 나는 수도 그래서 있죠. 그거밖에 안 해라고 생각했어요. 뭐 지금은 담요 요청하면 얼마나 들까? 아니면 달 갈 얘기라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부유층이어가지고 가능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불하는 거를 지문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띡 대니까 지불되고 이런 네. 요소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약간 현실적인 근미래 요소들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재미 요소라기보다는 그 깔려 있는 거니까 조금 그게 아쉬웠달까? 내 개인적인 그래요? 취향상에서. 두 분이 반대네요 그러면. 네. 티가 안 나서 좋았던 그러니까 사람과 넘어간 사람. 본질을 그 내용을 이제 동의하는데 네. 그 반응이 이제 정반대. 네, 반응이 네네네네. 반대. 나는 아쉬운 거지. 저거 대놓고 좀 하지. 저런 것 좀 많이 해주지. 약간 이런 좀 더 재밌게 해주지. 이런 걸.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서님이랑 동감해요. 이게 너무 드러나는 것보다 이 정도만 했을 때가 약간 축약의 미 같은 너무 많이 보여주면은 뭔가 옛날에도 느꼈던 게 옛날 영화인데 SF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너무 미래 막이라고 해서 막 이 휘황찬란한 기술들을 보여주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몇십 년 지난 뒤에 보니까 그 영화가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뭐 약간 유명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백투더 퓨처? 백투더퓨처 같은 영화들 이제 전형적인 건데 아 맞네. 이미 그게 그 시대가 되면은 그 시대에 그 기술이 없다는 걸 아니까 되게 그 영화가 촌스럽다는 레트로한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백투더 퓨처의 오히려 느낌이 반대로. 되겠네. 네, 내가 네, 원하는 네, 대로 네. 하면 네. 상업적으로 성공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때 당시에 성공했지만 이제 미래에서 보면은 이거 잘못 예상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전 미래를- 내년이 너무 기대돼요. 2020 원더키디의 해기 때문에 2020 원더키디가 이제 날아다니거든요. 차가. 맞네. 아직 내년부터 이제 차가 날아다니지 내려다닐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게 기대하세요. 너무 슬픕니다. 아니 내년부터 그럴 거라니까요. 내년부터 갑자기 차가 날아다닐 거예요. 아니 지금 무인 그 차 시스템 그것도 불안정하다고 나오잖아요. 갑자기 내년부터 무인했다가 이제 항로 바뀌어가지고. 저는 다닐 2000년 거예요. 2월 2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뭔지 않아요. 알아요? HOT. 맞아요. 왜 이래? 2월 28일 두둔 모르겠어. 몰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늑대. 나 맞아요. 늑대와 늑대의 추억? 아닌데. 늑대와 아이들? 늑대와 함께 춤을? 아니야. 늑대와 양. 늑대와 양. 맞나? 뭐야? 맞는 것 같아. 무슨 그런 노래가 다 있어? HOT 이 집에 있어. H.O.T 이 집에 있던 저가 아는 노래인데 H.O.T 노래는 뭐 캔디? 전사의 후예 뭐 캔디 이런 그 거. 다음 버전인데. 아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예 세대니까 타이틀곡밖에 모르죠. 그런 그때라고 이렇게 굳이. 저지 가르다니. 굳이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놀랍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미래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네. 우리의 첫 영화 뭐죠? 블레이드 러너. 아. 그거의 느낌도 좀 있었어요. 블레이드 러너 2049. 아, 그거를 항상 속편이요? 틀리시더라고요. 네. 예. 그 원본 말고. 네네네. 그거 항상 틀리셔. 그것도 호흡이 되게 길게 가잖아요. 좀 네. 지루하다는 평도 많고. 네. 제가 아, 그런 그죠.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혹시 로버트 하일라인 누군지 아세요? 네? 로버트 하일라인? 네. 몰라. 그 몰라요. 유명한 SF 작가인데 그 딸에서 달에서 딸 아닙니다. 딸은 나라고. 달에서 이제 뭐 그 있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을 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약간 아, 그 제목이 뭔데요? 한글 제목 잘 몰라가지고요. 영어 제목 영어 제목이 알려주세요. 뭐예요? 그 The Moon is a Harsh Mistress 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 옛날 SF 책인데 옛날 책. 저 왠지 뭔지 네. 알 것 같아요. 못 읽었으는 그러니까 다른 안 차가운 읽었으면 이제 뭐 미녀였나? 아무튼 그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차가운 미녀? 엄청 시 같다. 좀 시스러워요. 그 제목이. 아, 내용은 안 그런데 근데 이제 약간 비슷하게 이제 막 기억나서요. 특히 뭐 로봇 다니고 있었을 때 그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아.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미래이면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래도 왠지 이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뭐 갈등이나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그대로이면서 약간 느낌상으로는 조금 생각났어요. 정확히는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한국 타이틀은. 방금 들었던 거랑 되게 다르네. 차가운 미녀였다가 갑자기 무자비한 여왕이 됐어. 할시 미스트리스면은 둘 다 됩니다. 되게 무자비한. 무자비한 여왕은 이 우리나라 한국 번역가가 이제 약간 자기만의 그 네네, 의역을 느낌을 좀 더 넣어서 넣은 거라서 무자비한 여왕으로 됐어. 네, No Mercy. 네네. 근데 이 SF의 그런 영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SF 고증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이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엄청 네. 많죠. 근데 이 영화는 그걸 많이 무시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 보였어요. 네. 그 핵폭탄 터뜨릴 때 특히 그런 거. 방사능 나올 텐데 막 맞아. 그랬어요 옆에서. 그거 이제 그 행성에서 그거 뭐 어떤 보호 전기 있겠지 그냥 넘어갔어요. 예, 이제 그런 거 그냥 마음 편하게 무시하고. 놓고 다 봐야 되는. 맞아. 네, 인터스텔라 수준. 예, 네. 인터스텔라. 마음으로 그리는. 그냥 우주의 시다. 네, 맞아요. 오히려 그 방사선보다는 네. 이제 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으로 이렇게 지구 맞아, 다시 힘으로 가겠다. 그거 좀 기가 오였었어요. 그것도 힘으로 폭파당했겠지. 폭파당했겠지. 맞아. 뭐 폭발하는 힘으로 판때기 하나 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웃겼고. 가는 그리고 게. 막 특히 일단 달까지라도 그런 엄청난 그런 수학 필요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그냥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비티에서는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맞아. 그냥 우주에 매달려가지고 막 뺑뺑뺑 돌면서 막 너무 무한 쉽게 가고 잡겠다 쉽게 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이 스무스하게 영화가 가지. 제가 느끼기에 되게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도 많고 되게 생각할 거리들 좀 많기는 한데 보면서 좀 어이가 털렸던 부분들이 사실 그런 거였어. 브래드 피트만 너무 잘 살아남아. 그는 약간 재앙을 몰고 다니는 수준으로 어디 갔다 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혼자 잭 살아남고 리처 같은 느낌. 혼자 네. 계속 살아남잖아요. 네. 확실히 특히 그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뭐 스포일 방송이니까 이제 네. 완전히 끝까지 지금 얘기하자면 몇 년째 스포일러 방송하는 거. 스포일러 방송이라는 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항상 조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투머치 조심이야. 그 뭐 맨 마지막에 이제 해왕성 가서 이제 아버지 찾고 이제 뭐 둘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거 반항하죠. 거절하고 네. 이제 뭐 그냥 죽게 되는데 이제 지구로 다시 가는데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도착했을 때부터 아니면 그 아버지랑 나왔을 때부터 해피 엔딩을 위해서 다시 제작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니면 맞아요. 뭐 제작 아니더라도 이제 그 뭘 시나리오 바꿨거나 이제, 더했거나. 어색하죠 그 부분이 네. 굉장히. 특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아버지 말이 안 되는 거는 우주선을 나오고부터가 너무 급 해피엔딩으로 네. 전개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캐릭터가 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슬픈 히어로스러운 설정을 되게 몰아넣었거든요. 어떤 거 있는지 알아요? 되게 슬픈 상황에 있는데도 맥박이 안 움직여. 저혈압이라서 맥박이 80을 안 넘겨. 그래서 막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맥박이 80을 안 넘겼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안테나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심지어 안테나에서 그 떨어지는 그 엄청 높은 데서 떨어져서 지구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사람의 의식이 살아 있어. 병 아니야? 그러니까 병 그거 약간 슬픈 히어로들의 어떤 비극적인 설정 같은 그런 거 몰아놓은 느낌이라 가지고 조금 오글거렸어요. 근데 넘잖아요. 한번 그 넘는 아버지 순간이 아버지 관련된 걸로 감정이 격해져서 넘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드라마틱한 설정입니다. 근데 뭐 그런 드라마를 주기 위해서 네네네. 저는 또 그냥 넘어갔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브래드 피트의 명 연기가 나오는 그 눈물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달에서 그런 무중력 그런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 이렇게 눈물이 고이거나 이러지 동그랗게 않고 퐁 구슬처럼 이렇게 퐁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흘러요. 거기서 약간 흐르죠. 네. 약간 눈에 이렇게 고여 있고 그거를 브래드 피트가 감독한테 저거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꼭 잘라달라고 꼭 바꿔달라고 했대요. 근데 감독이 노한 거래 그거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거는 킵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과학을 무시한다. 이런 거네. 진짜 허용이다. 근데 허용해라. 실제로 그 장면에서 만약에 허용해라. 갑자기 그러다가 눈물이 뽕 이러면 웃겼어요. 제 구슬 발사. 너무 웃겼을 것 같아. 갑자기 새벽 이슬. 그리고 약간 그 중력 있잖아요. 화성이랑. 중력 지 맘대로예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너무 맘대로야. 너무 잘 걸어다니고. 원숭이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그거 궁금해서요. 그것도 이제 뭐 그냥 과학 그래. 실험은 그런 게 있었겠지. 사실 그 원숭이 죽이면 안 됐었어. 그 원숭이야말로 이 우주 실험을 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업적이 남겨져 있는 생명체일 수도 있어요. 걔를 데리고 왔었어야 됐어 납치해서. 원숭이를. 엄청난 어떻게 납치해요 그러다 잡아먹을 텐데. 기절시켜가지고 빵. 근데 그게 원숭이 유인원을 만난 게 어디서 어디 여행하다 그랬죠? 달에서 화성 갈 때. 화성으로 가면서 네.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중간에 구조 신호가 있는 메이데이. 네. 어떤 구조선 우주선이 있어서. 있어가지고 그 우주선 때문에 일부러 멈춘 거였는데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주인공 버프가 있잖아요. 그냥 가자 가라고 하다가, 굉장히 냉정하게 가라고 그랬는데 그 또 이제 선장놈이 괜한 인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게 아마 룰일 것 같아요. 우주의 룰. 룰이라고 본인도 얘기는 예, 하는데 예. 이제 조금 제 느끼기는 우주의 룰도 룰인데 그 대령을 사실은 좀 찍어 누르고 싶어가지고 더 그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 존심을 항해하는 부리고 주장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있었어요. 로이가 브래드 피트가 아니 브래드 피트 아니고 그 캡틴이. 왜냐면은 선장이 네, 선장이 자기가 캡틴인데 캡틴이지만 사실 이게 미션의 주인공은 브래드 피트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거 갖고 이렇게 싸우는 게 당신이 물론 미션의 그거긴 한데 내가 이 함선의 캡틴이고 그리고 그렇게 미션이 중요하면 그 미션이 뭔지 밝혀라.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결국엔 포기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기싸움에 그것도 약간 조금 있었던 것 있었죠. 같아요. 네. 그랬다가 결국 개죽음 당했지. 제일 먼저 죽었죠. 네. 그래서 그 구조 신호를 보내는 곳을 이제 열었는데 그때 좀 약간 쫄렸어. 무슨 일이지? 막 그때 순간 혹성 그죠. 탈출인 줄. 무서웠어. 그때 저는 지조의 손을 꽉 붙잡고 그러면 그때 진짜 웃겼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스칼렛님? 영화 웃겼죠, 보는데. 웃겼죠 뭐. 지조의 손을 꽉 붙잡고 붙들고 있었죠.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게 연구선인가 뭐 환경 연구선 이런 거였는데 동물 실험하는 연구 근데 그런. 거기 탑승했던 사람들 연구원들을 다 그 원숭이가 잡아먹고 죽인 거였던 거죠.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런 광활한 우주에 그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결국은 원숭이한테 죽은 거잖아. 우리의 태초, 우리의 유인원한테. 오히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달 장면도 그렇고 그게 아이러니하다는 걸 일부러 보여준 거지. 좋은 의미에서 네네네. 아이러니하다는 걸 일부러 감독이 뭐 시나리오 작가든 감독이 그렇게 넣은 게 다른 그 이슈들이 아니라 그 원숭이한테 죽었다는 거가 그렇죠. 그런 요소였던 거지. 사실 그 장면도 그렇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특이한 재미있는 장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보통 사람들이 SF 영화를 보면은 인간을 해치는 존재들은 뭐 외계에 있는 고지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든지 그런 것들한테 죽임을 당한다든지 뭔가 괴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영화 중에서 에일리언? 에일리언 같은 그런 괴물들이 한테 죽임 당하는 거는 나오는데 뭐 유인원한테 그것도 뭐 어떤 그런 똑똑한 유인원도 아니고 그냥 유인원한테 죽임 당한 거니까 재밌는 상상인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은 말 네, 그대로 네. 아이러니하고 저도 동의하고 또 근데 뭐 영화가 좀 지루하게 흘러가니까 그쯤에서 한번 놀래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리듬감을 위해서. 맞아. 그 달 그럴 수 장면도 있지. 그 역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달 장면? 네. 아, 그 로버 이렇게 아, 네네네. 갑자기 깡패들 네. 나타났을 때 갑자기 매드맥스 매드맥스. 돼가지고 저도 그 부분 좋았어요. 네. 매드맥스 그 부분. 같아서. 심지어 그 깡패들의 정체도 안 안 나타나죠. 나타나죠. 결국 끝까지 나오는 거는 그 깡패들도 미사일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영토 전쟁 하고 있는 게 되게 네. 네네네. 현실적이었어. 그렇죠. 네네네. 충분히 그럴 것 같아. 특히 뭔가 그런 점에서 영화가 좋은 것들 있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재밌게 봤긴 했어요. 저도 뭔가 지구에서의 있던 문제들이 외계에 나간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게 맞아, 아니라 더 맞아. 심화되거나 또 다시 재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재밌었고 제가 지루하게 느꼈던 거는 브래드 피트의 징징거림이 너무나도 길었다는 것. 징징거림이 가는 동안 가는 동안 너무 징징거려서 그게 영화의 에센스입니다. 그게 그 영화의 에센스가 싫었다고 본질이에요, 한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 싸워라. 파이어니어 드림이 어떻게 깨지고 그 드림이 깨어지는 거를 인정하는 거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너무 좀 남자의 순정스러운 남자의 슬픈 아무도 이해 못하는 사나이의 슬픔 같은 거 같은 느낌으로 그려져가지고 사나이. 좀 남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가 투머치 남성 그런 면이 위주의 있죠. 그런 감성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느꼈어요. 근데 거기- 오히려 그 남성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네. 그 남성들의 내면에 있는 그 아버지랑 아들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딸과 엄마도 묘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약간 엄청 사랑하면서도 약간 가끔 불쌍하게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영웅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주인공은 남성이지만 남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느끼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좀 강인하고 되게 냉혈한 같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 역시나 아버지라는 키워드를 들으면 또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여정 동안에 그게 막 독백으로 엄청 많이 진행되잖아요. 잡생각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게 다 독백으로 나오는데 그 장면을 봤을 때 오히려 되게 남자들의 여린 내면을 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근본적으로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랑 너무 엮여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일단 그리고 그 캐릭터는 더 많이 엮여 있는 게 그렇지. 아버지가 데드 아, 브라이드. 맥브라이드 성이고요. 그 성인데 이제 사람들이 맥브라이드라고 하니까 다들 반응이 그 혹시 아버지. 그 맥브라이드 아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다 반응하잖아요. 클라이- 아, 클라이포드? 클리포드. 클리포드. 네, 그런 식으로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옥매였을까 이런 생각을 들기는 했었어요. 엄청 들 거예요. 네. 심지어 우리는 연예인의 뭐 누구의 자녀가 아들. 연기를 한다 이래도 막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더 심하겠죠. 네. 그 하정우 배우도 이름을 하씨가 아닌데도 하씨로 개명했잖아요. 그러네. 성이 하씨가 아니네 알고 보니까. 네. 김영건 아들이니까. 김현건 아들인데 하정우잖아. 생각도 못 해봤다. 진짜? 진짜 사기꾼이네. 이름 사기꾼까지야. 이름을 아빠 아들이란 거 바뀌기 싫어가지고 그런 배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성이나 이름 같은 거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림자에 가리기 싫어서 네. 이제 바꾸는 그런 배우들 많아요. 하물며 얘는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 같은 직종에 같은 직종, 같은 우주 비행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사라졌잖아. 네. 전 세계적인 영웅 같은 네. 아버지. 어. 근데 그것도 나사라고 해야 되나? 그 미국 그 정부에서 이제 포장을 한 거죠 영웅으로. 아빠를. 근데 이 영화에서 또 특이한 점이 나사라는 표기를 거의 안 해요. 그쵸. 네. 나사라고 없었던 안 것 하더라. 같은데. 아예 안 해요. 무슨 미국 우주국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나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군대하고 군대예요? 관련 상관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 뭐 우주에 관련된 이제 뭐 어떤 새로운 단체를 이름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이 영화에 나오는 단체 이름은?
네, 뭐 제가 있을 수도 아. 있는데 뭐 이게 약간 제가- 우주 군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나사는 네. 안 나왔던 거. 맞아요. 아 그쵸. 그 오히려 이제 몇 번 이제 뭐 우주에 관련해서 오히려 그 군사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냥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때로는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제 뭐 그거 정치 얘기인데 이제 뭐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런 단체. 그렇죠. 나중에는 육군, 해군, 공군, 우주군이 생기겠네요. 우주군. 일단은 약간 공군이 그런 느낌이 강하긴 한데 그렇죠. 좀 다르죠. 우주군. 우주군. 지금 주인공도 사실 우주군인 거잖아. 우주군. 우주군 소령인가요? 중령인가요? 합시다. 메이저이 뭐예요? 아 그런 거 참 모르겠어요. 맞아. 한국화를 소령. 소령이라고 미 합니다. 육군 소령. 생각보다 어. 계급이 낮네요. 네, 브래드 피트는 미 육군 소속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미 육군이라고 육군 거죠? 육군 소령. 아 왜냐면 우주도 땅이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달도 땅이니까 우주군이 아니라 육군이래요. 신기하네요. 신호변 일단 미 육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군이라면 웃겨서 그럴 수 있어. 한국어잖아. 우주군. 우주군? Are you from? Are you major of 이상한 우주군? 말 하지 마. Which 우주군 are you? 또 찐어섬 나왔어. 찐어섬. 그러면 안 되잖아. Which 월- 우주군? 원래 스타트rek이나 그런 이 또 이 사람 진작에 얘기하고 있어. 웃음 없어. 그런 뭐 시리즈나 이제 뭐 그런 곳에서 해군의 용어 많이 써요. 네이비? 아. 음. 약간 바다처럼 이렇게 막 그렇죠. 그래서 항해하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 쉽에서 스페이스쉽도 항해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군처럼 음. 하는구나. 캡틴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럼 우리 우주군은 이제 평생 없는 건가요? 우주군 평생 없는 우주군. 걸로 우주군 만들어주라. 스페이스 아미 만들어줘라.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우주군 얘기를 좀 했고요. 우주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생길 수는 내가 있어요. 만들면 그러니까 되지 뭐, 육군이랑 우주군에. 공군은 뭔가 나를 진정시키는 느낌인데. 맥박을 낮춰, 맥박을 낮춰. BPM을 좀 낮추시지 그래요. 서밋? 심리 검사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기 쓰기. 아, 오늘은 그것도 기분이 좋아요. 그거 되게 되게 약간 굉장히- 목에다가 뭘 붙이잖아요. 네. 심리 검사. 갑자기 미래인 척하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미개? 미래인 척하는 느낌이 싫었어요. 그 약간 아. 예전에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도 아, 나오는 네. 심리 검사 그런 테스트하는 거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인터링, 그렇고 인터링. 인터링 약간 그것처럼 비슷하네. 승인합니다. 이게 조금 그런 느낌 좀 근데 있었어요. 필요는 하겠지. 필요는 하죠. 특히 중요한 우주 미션 같은. 그쵸. 가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본인 캐릭터도 그거 되게 강박증 걸린 사람처럼 필요 이상으로 자주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잖아요. 아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이긴 한데 시켰겠지. 되게 자주 맨날 투머치 해야지.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었어요.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다는 아. 느낌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난 전혀. 그럴 수. 왜냐면은 너무 미션 도중에 너무 자주 하고 맨날 어느 해야 순간에는 되니까. 또 안 하는 것도 나와가지고 왜냐면 그게 그만큼- 흔들리면은 자기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그때 아버지 편지 읽을 때 박탈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본인 우주에서 더 중요하고. 그 이후에도 그 컨트롤 아웃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그 상태를 확인한 장면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돌아와서 지구 와서. 돌아와서 네. 그것도 약간 가까운 미래에 뭐 그 정부의 뭐 어떤 그 감시나 뭐 그거 약간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죠. 뭔가 보고하는 리포트의 일종일 수도 있죠. 그쵸. 그 마냥 심리 테스트가 아니라 네. 네. 군인이니까 어쨌든. 네.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 게 예전에 루프트한자 그 자기업 중에서 한 회사에서 독일 쪽 항공에서 부우 조종사가 저먼윙스. 네, 저먼윙스였어요. 그 메인 조종사를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아. 잠재운 다음에 본인이 맞아. 그 문을 락해가지고 일부러 자살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비행기 거기 있던 추락해가지고 사람들 다 한 죽었죠. 200명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 저가항공. 예, 모든 항공기가 2명 혹은 3명 이상은 되게 반드시 있고 있더라도 해더라도 문이 비상 사태에서는 열릴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류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정신병력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류처럼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에는 조금 그 정도 수준의 안전 테스트를. 검사는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게 저는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브래드 피트 아빠처럼 명왕성 가가지고 네. 명왕성 그거- 아닙니다. 해왕성입니다. 해양성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명왕성은 가? 그리고 이제 왕성 아니야. 이제 그 명왕성 거기에 박탈당했잖아. 다시 근데 고려하고 있대요. 고라고 있다는데 아직 지위는 안 명왕성 줬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명왕자 숫자 어쩌고 막 저쩌고. 그런 그냥 아무 짝에도 없는 그런 그냥 숫자로 별이 아무 짝에도 돌덩이가 됐어요. 명왕성이 이름 제일 이쁜데.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플루토? 플루토? 예. 그래서 해왕성에서 어쨌든 아빠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고 때문에 그 썰지가 일어나게 되는 걸로 됐잖아요. 그리고 아빠 나름 그 썰지를 좀 막으려고 하고 있었고. 근데 그 거기서 그런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 지구가 위험해지는 거 보면은 이게 우주 시대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이펙트가 어떻게 해서 지구로 돌아올지가 더 모르니까. 그쵸. 약간 그거 뭐라고 하죠? 그 엔티매터라고 네. 하는데 그 어떤 약간 핵실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잘못하면은 이제 그 주변이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그 엔티매터이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더 뭐 강력한 그런 거라서 뭐 그냥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주군이 생긴다면 심리 테스트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신 미국 결론이 초딩. 사실 비우주군 진짜 뻔. 결론이 초딩이야.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 이런 느낌. 이거 뭐지? 명왕성 거기서 지위 박탈당했을 때 명왕성 지위 박탈하도록 만들었던 과학자한테 초딩이 글써 편집 보냈거든요. 아, 진짜? 명왕성 자리 돌려주세요. 이랬는데 세일러문의 명왕성은 어떻게 되나? 어떡해. 걔는 이제 별 전사가 아닌 거지. 엄청 귀여운데 플루토. 플루토가 제일 귀엽긴 해요. 자 여기까지. 근데 그 심리 테스트 관련해서는요, 저는 약간 놀랬던 부분이,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처음에 이제 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서 이제 뭐 어떤 분노를 느끼는데 그거 그 표현할 줄 몰랐다고, 뭐 일단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남성성에 관련해서 뭐 그 연관된 말인데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승인되잖아요. 네. 그게 그때잖아요. 유인원 사고 나고 나서부터 네, 두 번째 심리. 두 번째 심리 검사할 때였는데 맞아요.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거기 상에서는 어떤 시스템인지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지만 항상 그 사람의 맥박이라든지 그런 신체적인 거 징후들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감정을 어떻게 느꼈나요? 그 사건을 때문에 어떻게 했었는지 뭐 본인의 생각을 말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너머에 어떤 심리 쪽 정신과 쪽 의사가 듣고 있는 거 아닐까 사실은. 귀엽다. 듣고 승인. 난좀 오픽 같이 생각했는데. 오픽 오픽 같지 않아요? 오픽 테스트 뭔지 알지? 맞아 오픽 같았어. 헬로 이바. 컴퓨터에다 대고 막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그런 오픽도 느낌. 상당히 그것도 사람이 AI예요. 채점하잖아요. 네, 사람이 채점해요. 네.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실험 그걸 하고 이제 나중에 그거 듣는 거 채점하는 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세밀한 정신 검사 같은 경우는 실제 정신과 의사가 들을 수 있다는 아마 하겠죠. 그리고 그런 류의 테스트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맥박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마지막에는 사람이 할 텐데 갑자기 생각했는데 오픽 때 네. 점수 잘 주라고 빌면 진짜 잘 준대요. 아 진짜? 사람이 듣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있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끝까지 다 안 들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 자체는 보통 30분 정도 걸리는 시험이니까 앞부분에 다 말하고 뒷부분에 안 말해도 앞부분 잘 말하면 점수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그렇게 해서 만점 받은 적 있긴 해요. 만점? 뒷부분이 잘렸거든요.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아예 말 못했어요. 역시 말이 많아. 4개의 문제를 역시 말이 많아. 4개 영어로도. 문제를 아예 시험을 대답을 쳐도 말이 못했어. 많아. 4개 뒤에 4개를 아예 말을 못했어요. 앞부분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진짜? 근데도 근데 제일 높은 점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 그 이론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네, 다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 중간만 듣거나 처음만 딱 틀어놓고 들어보고 잘 대답한다 싶으면 대충 그걸로 점수를 매긴다는 하긴 그걸 거예요. 다 어떻게 듣겠어. 그니까 아니면 저덕은 너무 앞에 말이 많아서 듣기 이제 싫어. 뒤에 귀찮아서 패스했을 수 듣기 있어. 싫어. 너 정도면 그냥 됐다. 이제 그만 시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더 시험을 보지 마라. 너무 힘들다. 기가 아프다. 참고로 오픽 관련돼서 얘기 드릴 게 있는데요. 미선님 점수 어떤지 아세요? 미선이 오픽을 봤어요? 네. 왜 봐요? 미선님 점수 알려주세요.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저번에 오핑 옛날에 이제 얘기했던 적 있었는데 미사님은 위에서 두 번째 점수였어요. 1등은 아니고 1등은 아니고 미국인인데. 입사 시험 같은 거 아, 볼 때 예. 반드시 점수가 있어야 아 하는 맞아요. 그런 어떤 칸에는 그게 꼭 들어가야 회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바본 거구나. 봐봤는데 만점을 못 받았어. 미국인이 오픽을 봐. 왠지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그거 아니에요. 영어로 이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미국인인지 아닌지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얼마나 말을 잘하냐 보는 바보 처리. 바보처리. 바보 처리 당했네 오픽한테. 저는 그래서 오픽 봐본 적 없어서 재밌네요. 그런 아무튼 그 두 번째 그 심리 테스트에서 저도 오픽까지. 두 번째 그 테스트에서 오케이가 그러니까 승인이 됐잖아요. 네. 그게 원래는 굉장히 안정권이다가 어쨌든 분노가 나타났으니까 조금 그 비정상권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 턱걸이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럴 수도 박탈당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흔들려도 아무리 흔들려도 안정권이다. 그렇구나.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저는 했어요. 그 심리 테스트 별 생각 안 하고 저는 심리 진지하게 테스트 생각 안 보면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게 이 주인공이 물론 맥박 이런 거라든지 실제로 신체적 징후가 그런 걸 나타내는 자체가 이 사람이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기도 몇십 년 동안 해봤잖아요. 이 조종사로서. 그리고 네. 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아봤겠어요. 이 검사를 받아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지 승인된다 안 된다의 짬이 기준을 생기죠. 본인이 알아서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적당한 대답을 잘 해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됐었을 때는 본인 감정에 어떻게 그거가 이제 다 흔들려서 그렇게 대답을 못한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분노를 느꼈던 순간도 분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승인될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잘 피팅되게 네네네. 센텐스를 구사해서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브래드 피트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누군가는 얘기하겠지.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이 그 뭐 승인하는지 이제 승인 안 하는지 이제 정말 심리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아직까지는 네가 이 사람 감정적으로 괜찮은지 정서적으로 그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유용성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 그리고 사람이 네. 그 심리 테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거고 그 승인을 거부했을 때는 얘가 일단은 이 미션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떨어뜨려야 되는 어떤 이유로서도 심리 테스트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똑똑한데? BPM도 그럼 알고 보니까 100 뛰고 있었는데 80인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계속 막 200 뛰고 있는데. 나는 그 뭐지 화성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걸 하잖아요. 네. 네. 처음에는 지구에서 써준 그 딱딱한 편지를 읽잖아요. 네. 뭐 아들이 막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락 주세요. 그러다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감정적으로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저에도 계속 아빠라고 하지 않았어요? 데드 계속 내드라고 하지 않았나요? father 그래서 좀 아들로서 얘기를 이제 시킨 대로 안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걔가 그렇게 좀 엇나가는 걸 보고 제지시키고 돌아가라라고 해서 얘가 열받아서 네. 탈취를 하고 이제 네. 네. 벽 부시고. 다 부시고 가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빠 답을 받기에는 더 적절한 행동인데 인텔리전스한 행동인데 왜 그걸 그렇게 막았을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위쪽에서 봤을 때는 이 아빠를 설득하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라 생각해서 사실은 핵까지 일부러 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얘가 봤을 때는 아빠에 대한 애정이 아직은 남아있어 보이니까 죽여야 되는 상황을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얘가 이거를 방해할 너는 이 미션에서 사고 빠져야 요소가 많이 보이는 거죠. 네, 높으니까 아예 그거를 제거를 하는 거죠. 얘가 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리스크 자체를 이제 제거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고. 그리고 대답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 대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답 받았죠?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 그거에서 딱 그게 오지 답은 안 않았잖아요. 오니까. 네.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줄 알았어. 똑똑한데 이러면. 연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편지 읽다가 안 통하니까 아 연기하는 건 줄 알고 브래드 피트 똑똑한데. 연기하는 사람의 연기를 한층 또 더 늘어났어. 했다고 생각. 한층 더. 연기하고 있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구만. 그러니까 이 맥브라이드가 네네네. 그러니까 아빠를 데리고 오라고 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일부러. 생각. 일부러. 아빠를 꼬시기 위해서 얘기한 거대 하다가 자기가 복받쳐 올라갖고 막 울고 막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죽이려고 했으면은 거기 화성 가서 그 편지를 읽는 건 왜라고 했었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화성에서 편지를 읽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아직 안 했는데 설명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화성에서 편지 읽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보는 시도인 거고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잘 두 번째 구슬려서 시도는 이제 네. 잘 구슬려서 이제 대화를 해서 아빠를 음. 와라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좀 제대로 된 답이 안 왔거나 이제 어떻게 좀 없앨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근데 사실 그것도 약간 이 영화에 관련해서 뭐 좋아하지만 약간 그런 설정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으로서 우리가 현재 지구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하고 아버지 뭐 그런 거 잘 우리가 건드리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기능적이거나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건 모르죠. 영화로도 만들었다는 거 미국 사람들 보기에도 가능한 설정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리스크가 생긴 거니까 얘가 이제 맥박이 뛰고 아빠 이러면서 간 거니까 뭐 유인원 같았어요. 아빠. 그 화성인 재밌지 않았어요? 화성인? 그 여자 있잖아요. 네네. 사실 화성인인 거잖아요. 그 사람 네네네네. 거기서 태어났고 태어났으니까. 지구는 한 번밖에 안 가봤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나왔던 로맨스 영화 중에서 그런 설정의 캐릭터가 나오는 로맨스 영화 있었거든요. 미국 영화 중에서 화성으로 화성 탐사를 간 우주 비행사가 화성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얘는 화성에서 태어나서 화성에서 한 20년 가까이 산 거예요. 오. 근데 얘가 이제 몸이 계속 화성에서 중력이 적응되었다 다르니까. 보니까 이제 지구를 한번 보내서 체크를 해야 돼서 지구에 갔는데 지구에서 어떤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얘는 이제 화성에서 살던 그런 화성에서 배운 책으로 배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적응하고 막 이런 거 나오는 로맨스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나더라고. 제가 아까 제목이 언급했던 그 로버트 하인란이라는 작가가 되게 비슷한 설정의 소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람 소설만 하루 종일 읽나 봐요. 좋아하는 작가. 그 Stranger in a Strange Land이라고 하는데요. Stranger in Strange Land.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화성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기는 하는데 화성에서 이제 태어나고 이제 거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구로 가는. 그거 갖고 영화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네. 그런 아이디어를 거기서 설정들이 이제 SF 소설들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영화 이쪽에서는 로맨스로 이용하고 이 영화에서는 근데 거기서 화성이 그려지는 느낌이 네. 굉장히 어둡잖아요. 맞아요. 뭔가 블레이드 러너 2 같았어. 네. 쓰레기 막 굴러다니고 너무 좋대. 너무 좋아. 황량맨. 황량한 분위기 너무 좋아. 기술은 있는데 약간 뭔가 횡량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입던 옷도 완전 올블랙이잖아요. 그냥 어떤 장식도 없는 맞아요. 딱 실루엣만 딱 나타나는 그런 네. 옷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자가 그 화성에 있는 그 지하 도시 이 전체를 관리하는 디렉터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나는 화성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라서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숫자가 100만 명이었나요? 1100명. 1100명? 네. 몇 명 안 되는구나. 전 순간 별로 100만 안 명으로 보고 100만 명이나 산다고? 별로 안 화성에서? 그 아니었어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1100명.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방이 있잖아요. 이제 네. 뭐 쉬리고 하는 어떤 그 심신 안정방, 컴포트 컴포트 룸. 휴식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네네. 방. 방 너무 구리지 않아요? 음. 약간 오히려 정신병 걸릴 것 같이 만들어놨던데. 그렇죠. 블랙미러에 나오는 방 같았어. 그 의자가 하나 있고 사방에 하얗게 돼 있는데 화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자연처럼 바다처럼 그 화면 프로젝터 딱 꺼지면 진짜 허무할 것 같아. 그 방 모양이. 감옥일 것 같아. 저는 감옥 이미 같은 그 거. 프로젝트 켜놓은 거 자체가 보기가 싫게 짜증나게 돼 있어가지고 계속 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고 이러잖아. 정신사나워. 근데 정신사나워가지고 그거 그 뭐지? 바탕화면 예. 냅두면은 그 스크린 보 나오는 것 네, 같은 그거 느낌으로. 같이. 그래서 너는 무슨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휴식실이라고. 아, 근데 화성에 있으면 그립겠지 그런 것들이. 아, 뭐 그럴 수도 아니, 있지만 그래도 뭐 차라리 브래드 아이돌 피트는 방송을 아니 틀어주지. 브래드 피트는 지구에서 살아있는 살던 사람인데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겠냐고. 왠지 뭐 화성 커피 마신 하는 니코나 아니면 뭐 휴식실이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술이나 그거라도 있거나. 그냥 그림 같은 거나 걸어놨으면 차라리 나았겠어. 그런 그러니까 거 그만큼 화성이 척박하다 이런 느낌인 것 황량한 같아요. 느낌 황량한 엄청 느낌이다. 많았죠. 허접하다. 있잖아. 진짜 허접했지 화성. 화성 안 화성이 가고 싶으신가 봐요. 네, 화성까진 가고 싶지 않네요. 아 그래요? 가고 싶어요. 네. 음. 저는 사실 테스트를 제가- 넘겨야 되는데요. 심리 테스트를. 잘하실 것 떨어질 같아요. 거 아니, 네. 아, 네. 아니 가고 싶은데 우주선에서 아니 비행을 못할 것 어떻게 같아. 타려고? 맞아 비행기 무서워하잖아. 기절시켜서 비행기 타려고? 무서운데 완전히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약간 아. 우주선 같은 경우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을 수 있는데 막 아니. 땀을 비워드시려고 막 참을 수 있어요. 그 밥 먹는 거 되게 웃기지 않았어요? 배에 이렇게 딱 주사 같은 거 놓잖아요. 네, 아. 삽기가 너무 싫어. 삽입해서. 오, 그거 언제였죠? 그거 할 때 혼자 화성 갈 때 때. 웃었어. 아 혼자 갈 때. 웃기는 거야. 배를 이렇게 탁 찌르는데. 아니 제 친구 저랑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게 저기서 몇십 년 동안 살았대 이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도 나 그거 그래서 엄청 궁금했다. 그쵸. 다른 승무원들을 죽였으니까 가능하다고 그랬어 제가. 다른 먹었다고? 승무원들을 죽었으니까 식량이 이만큼이면 더 많으니까. 더 아, 많으니까. 나 방금 어. 먹었다고? 아니 승무원들을 먹었어? 아니 뭐라고? 그래서 그 생각 같았어요. 써지는 핑계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래 죽은 아빠 거 너무 아니야? 냉정해. 무서운 거지. 나는 너네 엄마 뭐 너 아무도 신경 처음부터 의미 신경 쓰지 없다. 않았고 의미 없고 음. 너 왜 왔니 이런 느낌. 근데 일부러 그- 더 차갑게 말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저 일부러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인간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손을 잡자고 했을 때 또 잡고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아버지의 모습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아버지 모습이 좋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막 미소님이 얘기하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 그 플로리다 정도인데? 좋다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로서 그 부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네, 네. 나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꿈인 줄 알았어요. 저도 우주에서 미쳐가지고 아버지 소리 듣는 아빠가 거야, 그리고 그랬어. 소리가 목소리가 위에서 어. 나온단 말이에요. 왔니 아들아? 뭐지? 예수님처럼. 뭐지? 아빠가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네. 약간 네. 정신이 나가 있었던 네. 뭐 이게 현실과 지금을 구별 못하고 약간 치매 노인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눈치채고 가자 손 이렇게 잡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 나온 느낌. 제정신으로 내가 이제 이걸 내가 넣어야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그런 느낌이 너무 컸어요. 뭔가에 매몰돼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내가 생명체를 찾아야 된다. 이걸 너무나도 집착을 한 나머지 자기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했죠.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됐을 때 아이디어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우주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가정을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반대의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지적 생명체가 저 먼 우주에까지도 몇십 년을 팠는데도 없다는 게 확실시 됐을 때 그 박탈감을 표현하고 싶었다? 네. 라는데 이거 그 왓챠에서 봤던 건데 이제 그 뭐 그냥 왓챠에 있었던 곳이고 이제 원래 그 아서 시 클라크라는 그 SF 작가가 있는데 이제 네. 그 엄청 유명한 2001년도 사람이죠. 네. 그래. 그 가능성은 두 가지다.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떤 경우든 어떤 경우든 아이고 어떤 경우든 아이고 그럼 정말 어떤 경우든 아이고네요. 나도 그거 보고 왔어. 나도 그거 내가 보고 왔어. 어떤 경우는 박탈감을 잊지 못할 것이다. 뭐 어떤 이런 경우든 거였어. 아이고 우리만 존재하거나 다른 존재가 있거나 아이고 잘못 엄청나게 들었고요. 중요한 장면에서 아이고 어떤 경우에도 공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네. 아, 공포스러운 것보다 아이고가 더 아이고스러운데. 어떤 경우에도 아이고
이거 짜던 상황 아닙니다. 100% 리얼이고요. 기사님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네. 통눈물 다이코라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주에 우리밖에 없고. 이거 한 줄평으로 추천하면 한 줄평. 어떤 경우에도 아이고. 이거는 바이 아서시 클래크라고 안 해도 돼. 바이 미선이야. 그렇게 말하면. 아 웃긴다. 눈물 좀 닦으시고요. 눈물 콧물 좀 닦으시고요. 아이고. 평소에 어떤 식으로 말해왔냐가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중요하게 아이고. 발전합니다. 너무 명답이었다. 읍스도 아니야. 아이고. 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왓챠에서 그 자꾸 이동진 왓챠에 다른 평론가- 사람들 코멘트 언급하지 마요. 우린 그런 방송 아니야. 저희 주간 영화 보고 주간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이제 초원 아이디 이렇게 뭐 활용하면서 네, 이제 그럼요. 그냥 논문 그런 쓰듯이 살아서 그래. 항상 인용을 하려 그래.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허무 앞에서 그 허무를 어떤 무를 대처하는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그거 이제 못 해가지고 그거 외계인 받아들이지 없다. 못했지. 네. 그게 사실이라고 그렇게 확인됐는데 자기는 그걸 인정을 못해서 나머지 사람들 왜냐면 그걸 죽이고.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들을 죽였던 자기, 뭐 죽음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수십 년 동안의 존재. 다 부정되는 다 거잖아요. 부정되는 거니까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신념을 걸었던 거가 내던져지는 것보다 거짓을 더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니까. 태극기 부대처럼요. 맞아요. 전형적이죠. 황우석 생각나네요. 황우석 옛날에. 그렇죠. 황우석 박사 사건 알아요? 찾아보세요. 한국 흔들었던 한 100대 사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꿈과 희망이었는데 제가 그 네. 시절에 과학 동화를 읽으며 굉장히 근데 저는 그분 처음 인터뷰 딱 들었을 때 목소리가 너무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고. 그때 아기는 아니었지만 응애. 초등학생의 느낌으로 중학교 1학년이었구나. 중학교 1학년 느낌으로 뭔가 되게 싫었거든요. 되게 그냥 저 아저씨 목소리 이상해 싫어. 맞아요. 목소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기 그때부터 때문에 아기무당이었어. 그때부터 아기무당이었는데 진짜 몇 개월 뒤에 그렇게 돼가지고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해? 아니 근데 혼자 신기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결과론적으로 내가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그랬다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 너가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만 억울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그랬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하나 더 하나도 없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우주에 근데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팩트로 밝혀지더라도 네 그것도 안 믿을 것 같아. 그건 그래요. 왜냐면은 전 그거를 세계가.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지. 없다는 걸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리고 증명해도 사실 안 믿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그 명왕성이 아니라 해왕성까지 가가지고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를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우주가 왜냐면 있을 수 있다. 태양계밖에 못 봤잖아. 우리 그렇지. 심지어 태양계도 다 제대로 아니, 못 봤는 그리고 바다도 상황이니까. 바다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조차도 1%밖에 모른대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는 수준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인어가 살고 있다는 거에 설정을 갖고도 아직도 영화를 만들잖아요. 희나공주. 안다다시. 미인어 뭐 이런 거 중국 영화.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저는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는 믿는데 다른 생명체는 우주에 있기를 바라지만 있기를 바라고 어떤 모습이 너무 궁금하긴 한데 다른 우주에는 어쨌든 제2의 지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무슨 이론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되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우주가 있다는 그 스트링 뭐 영어로 하면은 이제 촉근 string 이론이요? theory라는 그건가요? 몰라요. 다른 우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 음. 우리는 지구 넘버 뭐 1789 537번에 사는 거지. 지구 1번부터 막 5만 번까지고 막 이런. 닥터 스트레인지. 도르마무. 우리 계약을 하자, 타노스 이렇게 도르마무. 해칭할 수 있는 단 계약을 하자, 하나의 도르마무. 지금 이분들이 손으로 포탈을 그리고 있어요. 도르마무. 겁나 열어.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컨택트라는 영화. 우리가 아는 그 최근에 네. 나온 컨택트 아니고 옛날에 나왔던 컨택트가 이제 칼 세이건이 쓴 네. 큰 소설에서도 그런 내용 있잖아.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능성에 대한 거를 열어놓는 게 아예 닫아놓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닫기에는 너무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예 맞아.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알고 나서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지조님이 얘기한 거 멀티버스 얘기하시는 네, 맞아요. 아. 네. 멀티버스. 다중 우주로. 다중우주 이론. 뭐 다중우주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전 과학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는 못해서 그분 잘 모르겠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외계인 없다는 거는 거의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슨 통계예요, 근데 그거는? 외계인 그냥 뭐 그냥 듣자. 아니 궁금해서. 외계인에 대한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막 네? 별 되게 지금 방금 있으니까요. 과학동화 읽는 초등학교 4학년 소녀 같은 말이었는데 외계인에 대한 증거는 있으니까요. 테스트 열심히 해주세요. 외계인에 대한 증거는 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우주군에서 살려줘요. 우주 아니잖아. 우주군도 심리 테스트 시켜줘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별 중에서 그 행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서는 생존밖에 없다는 것이 약간 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통계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거기 그 생존이 이제 존재하는 생명이 행성이 존재하는 단 게. 하나라면 조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너무 작은 단위의 생명체라서 직접 생명체를 우리가 발견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르죠. 근데 저기 그래서 이 주제가 그렇게 다른 지적 인격체가 발견을 못했다는 그 박탈감을 느껴야 되는데 네. 그게 별로 안 와닿는 거야. 왜냐면 영화 볼 때. 영화 볼 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 같거든. 그냥 얘가 못 찾은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아. 저는 브래피티였으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괜찮다 이제 막 우리는 그 기술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래. 아빠 위로. 위로. 아빠가 여기서 30년 삽질하는 동안 기술이 더 발전해서 지금 다른 거 타고 오면은 또 발견할 수도 있어. 아빠 또 집에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거기서 이들은 너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아. 근데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관객으로서. 맞아요. 그 허무함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 영화는 그 허무감을 그냥 받아들이고 없으니까 인생을 살아 우주를 보지 그렇게 말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끝에 얘기하잖아요. 엔딩을.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가까이 있는 영화가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무슨 보험 찍어요? 보험 찍냐고. 너무 갑자기 좀 이게 그랬어. 개인적으로 SF 영화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F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의 심정은 조금 더 사람들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현실보다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어떤 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시야를 넓혀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SF 영화의 틀이지만 영화의 주제가 상당히 SF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 우주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삶을 보자 약간 이런 게 조금 제가 좀 얕좀 근데 네, 죄송합니다. 조금 어땠나요? 깜빡이 저쪽으로 들어오려고.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별로 그러니까 좋지 않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네. 말하세요. 미선님. 그냥 그 동의하고 그러니까 뭐 만족도는 다르지만 저는 그러니까 뭐 심리적이고 그 말하려고 했던 건 이제 약간 실존주의적인 그런 그 질문을 이렇게 어느 정도 던지는 그런 거라서 저는 오히려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동의하죠. 가장 영화가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예요, 미선님? 만족스러웠던. 너무 많아서 이거 되게 사실 오픽 생각이 나네요. 화성 이전에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 달 여행하고 이럴 때요. 그 달이랑 화성 그리고 도착하기 화성 도착할 때까지도 저도 그까지는 좋았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아버지 만날 때까지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 징징 그 이유가 그-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성까지 엄청 많이 좋아하면서 화성 떠나고 나서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그래도 좋아했는데 아빠 만나고 뻥. 난 아니야. 아빠 만나서 그
왔을 때 지구에 왔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고 아버지의 허무함이나 아니면 그냥 자기 성찰 이런 거는 그냥 뭐 이해는 됐어요. 제가 경험은 없지만 어쨌든 이해는 됐어요. 여행하면서 약간 그런 잡생각을 막 많이 하는 것처럼 그랬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 연구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정말 진리를 파헤치려고 막 계속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허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를 딱 조달하고 이제 거기서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변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아버지는 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치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약간 네. 약간 그 원래 우주 같은 데 가면은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다고 하잖아요. 광기 약간 미쳐 있는 네, 거지. 광기가 네. 매드 올라간다고 사이언티스트 해요. 상태로. 네. 그치. 뭐-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네, 네, 네. 뭐 계속 혼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좋기도 그래 했고요. 계속 혼자이기도 하고. 아, 그 완전히 이렇게 그 빵난 부분은 이제 그냥 거의 서핑처럼 이렇게 맞아. 그 판때기 들고 서핑할 때 어이없어. 야, 그래비티 생고생을 하는데 지금 너는 이렇게 편하게 가냐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장비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나가지? 나는 그 판때기 아빠 우주선에서 판때기 뜯을 때 뜯을 때도 되게 그걸로 뭐 할 거지 얘가 지금? 뭐 하지? 약간 그냥 뛰어 넘어가. 나는 뭘 좀 대단한 지구의 그 핵 터지는 게 지구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얘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되게 그 고리를 탈출하는 것뿐이야. 굉장히 베어 그릴스 같았어요. 베어 그릴스 우주에서 살아남기에 브래드 피트 버전 같았어요. 뭐 뭔가 뭐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참 잘 이용하는 부분이 이용한다고 해서 우주에서 그렇게 살아남아질 수가 없을 텐데 좀 웃겼어요. 해왕성 캐스터웨이 막. 해왕성 캐스트웨이.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네. 제가 들었던 질문은 이제 굳이 우주여야 했나 이거였는데 왜냐면 이 같은 주제로 비슷한 그거 구조로 해서 다른 현실에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대를 바꿔서 왜냐면 이게 음. 이거 자체가 사실은 파이오니어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시대를 바꿔가지고 개척지 내용으로 또 해도 황야 개척지 같은 내용으로 해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니면 좀 사실- 더 내면을 파는 걸로 음. 해서 아예 드러내고 내면을 파는 걸로 해서 우리 인생의 끝이 허무하다 없다 이런 걸 좀 더 그냥 아예 드러내놓고 얘기해도 좀 더 쉽게 받아들이면서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테마는 조금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따졌을 때 저는 그 뭐였더라 저번에 찾았는데 암흑의 10년 이제 많이 생각을 났어요. 그거 레퍼런스 많던데. 뭐요? 책인 거 그 조세프 같은데. 콘라디라는 그 작가 소병인가 이제 네, 네네네. 그 책을 레퍼런스를 많이 삼더라고요. 이 영화 얘기할 때. 비슷한가 그리고 봐요. 갑자기 한글 제목 생각 안 나는데 그 프란시스 포트 카폴라 영화 그러니까 그 책에 지옥의 기반한 묵시록. 아까 네네네.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런 틀을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어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그냥 뭐 정신이 나간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서 이제 되게 위험한 그런 뭐 모험 여행 이렇게 막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베트남 전쟁이라서 훨씬 더 폭력적이기는 하지만 약간 틀로 따졌을 때 이제 많이 생각났어요. 영화가 어떻게 되게 쉬운 영화는 아니죠. 대중 영화는 분위기로 좀 압도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렇군요. 어떤 경우에 아이고 너무 그 이후로 생각이 정지가 돼. 그거 이상으로 너무 웃긴 웃겨가지고. 문장을 못 만들어내서 자 우리 이제 네. 아주 그러면은 저희 이제 뭐 우주적인 이야기를 이제 끝마치고 영화에 대해서 한 줄 평가 별점을 우주적인 얘기. 별점을 매겨볼까요? 브래드 피트가 아빠를 찾아 떠나는 아빠! 우주 대모험. 아빠 찾아 산말리. 아빠 찾아 산말리. 아빠! 피트는 달릴 거예요. 아빠는 나를 사랑했나 아닌가 나를 버린 것인가 아닌가. 어떤 경우에든 나이고. 근데 마지막 부분 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번역이 조금 오역같이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이요? 맨 마지막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문장이 어떤 거였냐면은
리얼 퓨처보다는 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소중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번역 줄 그 부분은 앞으로의 삶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라고 돼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리얼 퓨처는 약간 과학적인 느낌에서 어떤 우주에 뭐가 있냐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연구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에 좀 더 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라고 번역되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I don't care, I don't concern about the near futur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다른? 네. 겪을 저는- 만큼 겪었다는 느낌인가? 그 테마적인 그런 부분 좀 생략됐다는.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번역돼서 딱 보면서 되게 거슬리다고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분이 진짜 충격이었죠. 뭐지? 어떻게 감옥감 갈지. 갑자기 옆에 있는 막 분을 안아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뭐지? 왜 캠페인을 본 것 같아. 아 브래드 피트는 감옥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가는 그러니까 이 영화 봤을 때는 안 가는데 사실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지. 왜냐면 작전 중에 명령 어겼으니까 명령 불복종을. 완전 그리고 불복종하고. 자격을 박탈당했는데도 약탈해서 막 갔잖아. 나는 그 생각 들었어. 아니 이 두 부자가 세금을 얼마나 쳐 쓰고 있는 거야. 그 우주를 그리고 80일씩. 썰지 그것 몇십 때문에 년씩. 몇만 명 죽었다고 뉴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또 썰지가 걔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약간 참작시켜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거기까지 가면서 뭐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게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 사람 갖고 온 데이터를 갖고 오지. 정보들이나 본인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히스토리컬한 그런 인물이 돼버려서 죽이긴 네. 쉽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자천당할 것 같아. 좋은 곳으로 자천. 징역하되 이렇게 제소의 기간으로 전문적이네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래서 처음에 우주 국내래 한국에 아니 네? 미국이요? 지구에 떨어졌을 때 다시 네. 왔을 때 네. 이제 꺼내잖아요. 네.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되겠다 손을 죽일 딱 줄 내. 알았어요. 나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손을 딱 내밀고 막.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거 소리 안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안 나왔어요. 자막만 나와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이 자막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되게 초용하게 나왔나 싶기도 해요. 조용하게 나왔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끌고 가는 걸로. 구조한 거 오해할까 봐. 맞았다는 걸 근데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체포하는 건 좀 아니지. 아닌가요? 좀 너무 인간미 없다. 네. 하긴 메시지도 보냈잖아요. 네. 내 아빠 여기 터트리고 지금 하긴 간다. 살인마도 다쳤으면은 치료해주고 감옥 보냈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아빠는 거긴 없앴다 이런 맞아. 걸 그리고 보내긴 아빠를 했으니까. 죽였다는 어떤 힘든 일도 시켰으니까 나라에서 나를 시킨 거가 됐으니까 결국은 했네 미션을. 그러네요. 준 미션을 아빠 한 거네. 죽이긴 죽인 거니까 어떻게 죽인지 상관없지만 구국 영웅이 되었네요. 아빠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거 보여줬으면 훨씬 더 재밌을.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사람 그냥 사망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세 명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블랙박스에 기록되었잖아요. 자기가 직접 자체적으로. 죽인 게 아니니까. 네, 블랙박스에 기록되었으니까 역사가 평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본인이 하고 그 문장 자체가 의미심장한 거죠.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야. 지들끼리 그 지들끼리 싸우다가. 맞아. 좀 그것도 허무했지. 공기 오염돼가지고 죽었어. 들어가자마자 문 열고 들어가자. 그 여자가 제일 어이없었어. 문 닫혀가지고 이렇게 돼서 죽잖아요. 아 그거였어요. 갑자기 중력 뭐 어떻게 중력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됐는데 이제 문은 닫혀 있는데 거기 문에 다 들이박았잖아요. 본인이 네. 떨어져서.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아 이렇게 된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또 한번 이해를 하게 되신. 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말하고 싶은 건 한주평 언제 하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예, 그 떠든 서들란 역할은 너무 그 네? 작았어요. 누구요? 그 할아버지. 아. 도널드 서들란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친구. 네. 그러니까 뭐 사왔던 그 친구. 달까지만 가고 그만 힘들어서 못 분. 가신 분. 예.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지 않았어요. 분위기를 이끌었잖아요. 그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너 못 오시는 게 아니라 도망친 걸 수도 있다라고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거를 심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군에서 역할을 너를 하고. 믿고 있지 않다. 네, 아주 큰 힌트를 주고 가셨죠. 그거 USB도 줬고.
그러려고 따라온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분의 나이와 몸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브래드 피트도 얘기하잖아요. 그거 대사로 나오잖아요. 나를 보호하려고 온 사람인데. 점점점. 네가 아프면 어떡해. 맞아. 그 몸으로 어떻게 나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직도 못 놓는구나 이런 거. 그 나이가 돼서도 이걸 못 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직도. 자, 한 줄 평. 네, 한 줄 평. 우리 이사님부터 해요. 에드 아스트라. 저부터요. 네. 약간 나누자면 그래도 이제 그 화성에 도착해서 다시 갈 때까지 그 이전에 이제 말하자면 되게 약간 허무하면서 되게 우울한 분위기 잘 깔리면서 그리고 바로 앞에 있지 않으면서도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감 주는 그러니까 뭐 그 영국 거기서도 그렇고 이제 뭐 나일도 거기서 그렇고 그런 분위기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제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런 뭐 남상상이나 아니면 그 아들이랑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관계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되게 그냥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이 영화를. 하지만 후반에서 조금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좀 펑으로 몇 점이에요? 저는 4점? 4.5요. 오. 저 되게 좋게 봤어요. 오. 펑 특히- 아니었으면 5점이었네요. 그리고 그 설정 그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아들인데 군대에서 이 사람을 보낼 것 같지 않다. 그런 설정도 조금 인위적이라는 생각 좀 자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되게 피하는 관계잖아요. 그런 미션에서는. 예, 네. 그 미션. 한 줄 평이었나요? 뭐 3줄 평, 3줄 평. 4줄 평. 지금 한 거야 해주세요. 지금 한 거야 벌써.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법문평을. 법문평. 그러니까 한 줄 평 하자면 아까 아니, 했잖아요. 하지 마요. 그렇죠. 어떤 경우든 아이고라고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네, 다음 지조님. 저는 에드아스트라 별점이 3.5점. 적당히 재밌게 봤어요. 역시 근데 마지막이 너무 좀 그랬고 전반적으로 그런 우울하고 그다음에 여행 영화 같은 로드무비 같은 그런 설정은 되게 좋았는데 뭐랄까 마지막이 역시나 역시나 저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해왕성까지 가서 그걸 깨닫고 오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세지 않았나요? 동의합니다. 이게 저의 한 줄 동의합니다. 평이에요. 진짜 동의합니다. 그냥 이거는 솔직히 템플스테이 한번 하면서 아 그냥 진짜. 혼자 생각 이렇게 참선만 해도 맞아요.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기회비용이 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세금을 너무 막 쓴다. 네네. 아니면 컴퓨터 말고 제대로 된 상담사 찾거나. 그렇죠. 오픽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네, 테라피스트를 잘 찾으시기를. 네, 상담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진작에 알았어야지 인간아. 네. 진짜 내가 영화 보고 나와서 스칼렛한테 인간아 이러면서 으이그 정말요. 으이구 이런 엄청 그랬는데 저희 한줄평 그랬어요. 네. 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제 브래드 피트가 초반에 나왔던 장면에서도 저 잠 잘 잤고 뭐 마음이 되게 평온하다 이렇게 말하는 때 처음 장면에서는 얼굴이 되게 초췌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얼굴이 갑자기 젊어져 있더라고요. 윤기가 돌고 똑같은 문장을 말하는데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잤나 보네. 진짜 잘 진짜. 뭔가 마음에 깊은 응어리가 해결됐나 보네. 해결돼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엔 너무 고생이 크긴 했다 정말. 네. 기회비용 투머치. 네. 스칼렛님은요? 전 낮은 3.5점. 낮은 3점. 낮은 3.5점이고 사실 인터스텔라, 마스, 그래비티 이런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엄청 생각났어요. 네, 그런 영화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비교를 하는 걸 얘기를 하자면 마스보다는 지루하고 인터스텔라보다는 깊이가 있고 개인적인 거예요. 인터스텔라보다는 깊이가 있고 그래비티보다는 덜 와닿는?
덜 와닿는. 네. 덜 전 와닿는. 그랬거든요. 네. 덜 와닿는. 네. 우주 영화. 역시 그래비티가 짱입니다. 음. 퍼스트맨은 어때요? 퍼스트맨도. 퍼스트맨도 생각 많이 네, 났지. 퍼스트맨도 거론이 많이 되죠. 맞아. 특히 그 첫 번째 장면.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전 퍼스트맨 거의 안 봤지만. 진짜 자느라고 전 거의 자가지고 안 꿈나라 봤지만. 여행하고 있어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퍼스트맨이랑 가장 비슷했을 것 같아요. 되게 반대 지점에 있는 게 맞는 게 퍼스트맨은 정말 파이오니어 시대에 가자 우주 가야 돼 이거가 네. 이제 가장 네. 시작했던 그 시점이고 네. 이제 반대로 이 브래드 피트는 가자 해서 다 갔더니 이것밖에 없었어라는 걸 깨닫고 오는 거라서 네. 확실히 이제 오. 반대 한 라인에 놓을 수 지점에서 있어요. 예, 네. 서로를 비교하는 그런 재미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퍼스트맨이랑 되게 느낌이 안 봤지만 봤다고 카운트 못함. 앞에 5분도 안 봤지만 너무 숙면하셔가지고. 너무 숙면하셔가지고 5분만 봐도 알죠. 아니, 이 영화도 나쁜 평에 나오는 그게 개꿀잠 영화냐 아니면 개꿀 영화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잠자기 좋은 영화일 수도 네.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듯 지루하지 않았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한줄평인가요? 몇 점이었죠? 낮은 낮은 3.5죠. 3.5. 여기 잠깐 껴들자면 왓챠에서 제가 본 댓글이 있는데 너무 와닿아서 하나 읽어드리려고요. 찬님이 쓰셨는데 인터스텔라의 아들의 입장에서 각색한 그래비티. 이 말이 좀 와닿았어요. 인터스텔라의 맞아요. 아들이 버림받았잖아요. 아빠한테. 아들이 그 아빠가 엄청 딸만 챙기잖아요. 맞아요. 아들 되게 딸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아들은 결국 이제 아빠의 길을 가고 있었죠.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아들의 입장에서 각색한 그래비티라고 하는데 댓글 보자마자 맞아 이거야. 재밌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인터스텔라 아빠는 거의 미친놈이야. 진짜. 근데 이 아빠도 미친놈이잖아요. 만만치 않게. 만만치 않긴 해. 브루트 피트도 미친놈이. 그 아들도 미친놈이고요. 네, 저도 좋습니다. 되게 양가 감정이 드는 게 한쪽으로 양가 감정의 두 가지 평을 할 수 있는 게 한쪽적 감정은 똥인지 댕인지 발라봐야지 알아먹겠니 그거를 아까 지조님이 저랑 얘기한 약간 그런 맞잖아요. 느낌이 조금 강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현실을 소중히 하자는 레슨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우주 안 나가도 된다니까. 안 나가도 네. 되고 얘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본인도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잖아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홈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너무 먼 비행기를 탄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지점으로서 이 영화가 보내주는 주제의식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나도 우주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잃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은 건 사실이니까 너무 거대한 거를 쫓고 너무 반대로 소중해야 될 것들을 소중 안 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주를 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생각할 거리를 준 건 사실이라서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 영화는 한 3.5점입니다. 저도. 그리고 한 줄 평은 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둘 다를 한 줄평으로. 네. 어떤 경우에도 아이고. 아이고. 어떤 경우에도 아이고. 어떤 경우에도 이거 너무 명대사. 명리뷰. 이거 거의 우리의 슬로건이야. 어떤 경우에도 아이고. 재밌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에드 아스트라에 대한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